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할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김대영입니다. 지난 시간 브레인 트레이너 소개 과목은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두뇌 구조와 기능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1강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은 2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상당히 양이 많은데요. 이 핵심 내용을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신경계에 대한 기초 정보를 설명할 수 있다. 중추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뇌와 척수의 보호 장치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신경계라고 하면 지금부터 갑자기 좀 머리가 아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계가 있는데요. 소화계, 근육계, 그러한 계 중에 이런 정보 전달, 명령 그런 거와 관련된 이 계를 신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는데요. 오늘은 중추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우리 뇌는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듭을 했습니다. 우리 뇌가 이러한 특별한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보호장치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신경계에 대한 기초 이해들이 중요합니다.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 과목별로 이 기초에 대한 이해를 위주로 하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 그리고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내용들을 함께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는 바로 신체 기능을 조절하고 행동을 지시합니다. 뇌는 신체의 기관 중에서 가장 복잡한 기관인데요. 인간의 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고 이들 모두가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뉴런은 바로 다른 뉴런들과 연결되어 있고 서로 정보를 소통합니다. 이 뉴런들과 뉴런에 연결된 이 구조망을 바로 이제 시냅스라고 하죠. 바로 신경계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뇌의 여러 영역의 뉴런들이 함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경계는 다른 모든 신체 시스템, 예를 들면 심혈관계, 내분비계, 소화기계, 면역계에 영향을 주고 또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런 복잡한 신경계는 단순한 것으로부터 진화하였다. 이런 이해를 위주로 하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외우기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은 바로 유전과 환경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유전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바로 환경의 중요성이 아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바로 신경계는 유전에 아니면 환경에 영향을 받을까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유전과 환경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 신경계에 하지만 기초 배선은 유전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회로는 바로 배아 발달 시기에 유전자 프로그램에 의해 형성되고 내부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정 보완됩니다. 앞 시간에 우리 뇌의 아주 중요한 기능 2가지, 바로 감각과 운동의 기능이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온몸에 있는 이런 체감각이라든가 시각을 통해서 우리 이 정보들이 이 신경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감각계의 경로는 우리의 상행 경로다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그래서 시각 저기에 토끼가 있구나, 저기에 바나나가 있구나, 이걸 보면 어떻게 되죠? 이제 먹어야겠구나. 먹기 위해서 이제 행동하는 거죠. 움직임. 네. 그래서 이 감각계는 정보를 신경계로 가져오고, 다시 운동계는 이 정보를 근육과 분비선에 보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반응의 경우 뇌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통합하여 반응을 일으킵니다. 뉴런들 사이에서의 이런 상호작용은 1000분의 1초가 소요되는 아주 단순한 상호작용에서부터 이 몇 달이 걸리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간 단위로 일어납니다. 뇌는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 감각을 인지하고 행동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인출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경험은 바로 신경계를 변화하게 합니다. 유전과 환경의 차이로 인해 이 각각의 뇌가 고유하게 발달하였습니다. 또한 상해로 인해서 우리의 신경세포가 손상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뇌는 종종 스트레스라든가 손상,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뇌 가소성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활동으로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정년퇴직 하시고 나가지고 몇 년 사이에 많이 갑자기 나이가 들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우리 뇌는 이런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활동하는 게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말초신경의 뉴런은 우리 온몸에 이렇게 퍼져 있는 우리 신경계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뇌와 척수에 있는 이런 뉴런보다 손상 후에 회복하는 능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중추신경계는 회복하는 능력이 반대로 어떻게 되죠? 더 작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발달과 노화의 과정에서 이 신경세포의 사멸은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일부 뉴런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생성되는데, 뉴런의 생성은 호르몬과 이런 경험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해마에서 신경세포가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고요. 최신의 뇌과학에서는 이런 전두엽이라든가 또 다른 부위에서도 뉴런이 생성되는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뇌는 또한 마음의 기초가 됩니다. 추론하고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이 지능은 바로 뇌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뇌는 감각되는 것, 감정, 본능, 그리고 기억된 경험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세상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뇌는 경험으로부터 배우며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여 가장 좋은 행동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야 의식이 제대로 기능을 합니다. 뇌는 또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인간만의 아주 고유한 특징이죠. 언어는 발달 초기에 배우게 되며 정보의 교환과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합니다. 정보의 교류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바로 뇌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이런 호기심은 인간 뇌의 타고난 특성이라는 겁니다.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마음, 지능, 상상, 그리고 의식에 대한 이 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통해서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한 예기치 않은 놀라운 발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뇌에 대한 중요한 발견을 통해 바로 건강한 삶과 질병의 치료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경계의 기초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인데요.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반복해서 이해를 하시면 점점 의미가 중요하게 다가올 겁니다. 바로 인간의 신경괴, 이 신경괴는 이 중추신경계와 바로 이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고 계셔야겠죠. 바로 중추신경계, 바로 한자에서 유래했죠. 바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바로 이 말초신경계와 소통하면서 감각과 운동 등 모든 정신, 신체 활동을 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세포의 많은 부분이 바로 우리 중추신경계에 존재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바로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오늘 이 뇌와 척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뇌, 그거는 우리의 중추신경계의 구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신경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초신경계입니다. 보시면 바로 온몸의 분포에서 몸의 감각과 운동을 직접 담당한다. 우리 중추신경계에서 바로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 명령을 내리면 우리 말초신경계에서 감각과 운동을 직접 담당을 한다는 거죠. 이 말초신경계는 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체성신경계, 우리의 이 신체 몸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수의적으로 어떤 조절이 가능한 신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본래는 이 체성신경이 아닌 비체성신경계라는 이름으로 이 말초신경계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성신경계, 비체성신경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조금 쉬웠을 텐데요. 이제 이 뇌각이 발달이 되면서 바로 이 비체성신경계가 이제 다른 용어로 이 자율신경계, 그러니까 수의적으로 조절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이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 비체성신경계보다 이제 자율신경계로 많이 쓰이면서 이제 자율신경계라는 이름이 이제 붙었습니다. 이제 우리 두뇌 훈련에서 아주 중요한 이 요소가 된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현대인의 질환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약 70에서 80%가 바로 이 스트레스에 의한 질환인데요. 바로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이 자율신경계의 이 항상성을 흐트러뜨린다. 기능을 흐트러뜨리면서 여러 가지 기능의 이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이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피부에 있는 수용기들과 감각을 연결한다. 신체 근육들과 운동을 연결한다. 또한 내부 장기들과 감각, 운동 연결한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신경계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추신경계, 그리고 신체의 말단과 연결되어 있는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바로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신경계, 바로 뭐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 뇌와 척수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뇌, 우리 오늘 준비물 뇌를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뇌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발달에 따라서 이 후뇌, 중뇌, 전뇌로 이 발달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뇌는 이 전뇌, 중뇌, 후뇌, 전중뇌, 전중, 후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어렵진 않으시죠?
하지만 이런 신경계나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이제 이러한 과학자나 연구자에 따라서 이런 구조나 기능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 시험에 이 출제자에 따라서 용어나 뭐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씩 틀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이 포괄적으로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네, 전뇌, 중뇌, 후뇌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 다음 중에서 뭐 전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후뇌에 해당하는 것으로 뭐 짝지어진 게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옵니다. 네, 전뇌는 크게 바로 이 대뇌 피질과 대뇌 변형계를 합쳐서 이제 우리 뇌에서 가장 큰 부위 대뇌라고 하죠. 대뇌와 간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뇌의 이 바깥쪽 이 대뇌 피질, 우리 사람 이 영장류가 바로 이 대뇌 피질에 아주 많은 발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 뭐 정서를 많이 주로 담당하는 이 대뇌 변형계의 구조물들이 뭐 뇌량, 대상외, 해마, 편도체, 기저핵 이러한 구조물들이 있고요. 이 간뇌에는 시상, 시상하부,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중뇌는 대표적으로 덮개, 피개, 그리고 후뇌는 소뇌, 교뇌, 연수인데요. 또 뇌간이라고 해서 연수, 교뇌, 중뇌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수십 개의 새로운 용어들, 구조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좀 느끼게 하는데요. 이 구조와 기능, 바로 이 구조물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체에 바로 이러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해부학적인 용어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인체의 면에 관한 용어인데요. 바로 우리 수평면, 인체를 수평으로 절단하여 상하를 나눈 면으로 이 횡단면이라고도 한다. 네, 바로 위아래로 절단을 하면 우리 상하로 나눠지겠죠. 바로 이 수평면으로 우리 신경계를 연구할 수 있다. 또 이제 정면에서 인체를 수직으로 해서 좌우로 나눈다 해서 시상면입니다. 네, 이 시가 이 바라볼 시, 화살시입니다. 이 정면에서 딱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좌우로 나눠지죠. 이렇게 시상면으로 나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수평, 수직으로 나누는데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옆쪽에서 이 측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여 앞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을 이제 관상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이 바로 갓관, 또 닭벼슬 관입니다. 닭벼슬, 그리고 갓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바로 관상면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인체의 방향에 관한 용어인데요. 바로 신체의 정육면에서 가까운 위치를 내측, 먼 위치를 외측이라고 하고, 신체의 앞쪽을 전측, 뒤쪽을 후면, 또 위장 쪽을 복측, 그리고 등 쪽을 이 배측이라고 합니다. 또 신체와 같은 쪽을 동측, 신체의 반대쪽을 이 대측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간단하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뇌, 중뇌, 후뇌가 뇌의 구성이었습니다. 이제 뇌의 바깥쪽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뇌는 아까 이 대뇌 그리고 간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대뇌는 제일 바깥쪽에 대뇌 피질, 그 안쪽에 대뇌 변형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깥쪽에 아주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하는 구조물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장류가 바로 이 대뇌 피질이 발달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인류가 또
이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뇌의 폭발적인 성장이었는데요. 바로 뇌가 계속해서 부피가 증가를 하다가 이제 큰 그러한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어머니의 산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피를 증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폰지 같은 경우를 어떤 통에 넣으려면 어떻게 하죠? 네, 쭈글쭈글 해가지고 넣습니다. 쭈글쭈글 넣다 보면 이게 주름이 생기는 거죠. 바로 우리 인류도 이러한 진화의 발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또 어머니의 이런 산도를 통과하기 위해서 바로 이 쭈글쭈글 해서 많은 정보, 많은 발달을 하기로 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도 보시겠지만 그래서 마치 이 나뭇잎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리의 DNA 피지를 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쭈글쭈글한 곳,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외측 표면에 이랑, 고랑, 틈새라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랑은 또 회다 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주름이 이렇게 있는 부위들 이런 것을 이제 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움푹 들어간 곳을 바로 고랑이다. 우리 고랑 판다고 하죠. 바로 고랑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용어로 이 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한가운데 뇌에 아주 중요한 이 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곳, 이 중심 고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심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중심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DNA 피지를 구분을 하고요. 그 옆쪽에 이제 고랑이 깊은 경우 거기를 이제 틈새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게 이제 외측 틈새가 됩니다. 이 중심구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 앞과 뒤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중심구의 앞쪽을 바로 중심의 앞쪽에 튀어나온 곳이다고 해서 중심전이랑이라고 하는데요. 또 중심전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앞에 우리 수위 운동을 통제하는 이 운동 영역이 제1차 운동 영역이 있다는 것, 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만물의 영장인 바로 이 DNA 피질에서 이 전두엽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바로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중심구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이 뒤쪽에 바로 중심구 후이랑 중심구 후회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우리 몸의 이 체감각을 담당하는 이 체감각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차후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캐나다 출신의 아주 유명한 이 외과 의사인 이 펜필드가 이 간질이라든가 그런 걸 수술을 하면서 이 발견한 이 영역으로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옆쪽을 아까 외측 틈새, 이 전두엽과 축두엽의 경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체감각 영역 그리고 운동 영역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바깥쪽 이러한 이랑 틈새가 있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구 그 이제 DNA 피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영장류에서 아주 발달한 영역. 아까 중심구를 기반으로 해서 앞쪽에 있다고 해서 아까 다 나뭇잎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전두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엽이다. 나뭇잎 엽. 앞쪽에 있어서 바로 전두엽이다. 전두엽에 대한 묻는 문제가 아주 잘 출제되겠죠. 아주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고도의 인지 기능, 판단, 운동을 계획하고 또 CEO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뇌를 관장하고 통제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정엽은 우리의 체감각 신호를 통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뒤쪽에 있다고 해서 후두엽,
이 두정엽은 머리 위쪽에 정수리 쪽에 있다고 해서 두정엽이 되겠죠. 네, 우리 뒤쪽에 있어서 후두엽. 네, 우리의 후두엽은 바로 시각 정보를 처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어서 축두엽은 청각, 기억, 언어를 네, 처리하고요. 두정엽은 네, 우리 체감각 신호를 통합합니다. 우리 전두엽과 축두엽 사이 외축 틈새를 열어보면 또 하나의 이러한 엽이 있는데요. 인슐라라고 하는 네, 뇌 섬엽입니다. 바로 이 미각 정보를 처리하기도 하고요. 또 뭐 혐오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뇌 연구들이 네, 이제 좋은 쪽으로만 연구가 됐던 거가 아니고요. 우리 후두엽이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신무기가 개발이 됐는데요. 이 군인들이 네, 이 눈을 다치지 않았는데 이 앞을 못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바로 이 뒤쪽을 다친 거죠. 아, 이 후두엽이 우리 시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것을 이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또 한 번 이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뇌 발달이 아주 좋은 의도에서 네, 발견됐다기보다는 이러한 무기나 이런 개발을 통해서도 발견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뇌 피질 각각의 종류와 핵심 기능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아주 잘 출제가 됩니다. 네, 그 안쪽에 이제 대뇌 피질 안쪽에 이 대뇌 변형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변형계, 이 변두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구조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뇌를 직접 볼 수 있으시면 좋을 텐데, 네, 이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과학과 이 신경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권해드리는 거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네, 뇌를 직접 그려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렇게 몇십 번 그려보면 좀 더 뇌와 친숙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구조물들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량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네, 우리 뇌량 양방구를 서로 연결하는 이 축색 다발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뇌량은 약 2억 개의 신경 섬유 다발로서 우리의 자뇌와 우뇌를 연결합니다. 우리의 큰 뇌는 또 자뇌와 우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뇌의 이 정보 전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예전에 레인맨의 이 더스틴 호프만이 연기했죠. 네, 바로 이 뇌량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뇌와 우뇌가 따로 기능을 해서 책을 자뇌와 우뇌 이렇게 같이 이 양쪽 페이지를 이렇게 읽는다고 하죠. 네, 아주 특별한 이런 뇌의 재능을 갖고 있지만 스스로 신발끈을 매기는 어려운 그런 지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뇌량, 이 교량을 뜻한다고 하죠. 바로 교량양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대상회, 대상이랑. 아까 이랑은 뭐였죠? 네, 주름주름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대자는 우리 많이 쓰고 있는 바로 필수적인 거 휴대폰 그리고 혁대 바로 띠처럼 이렇게 뇌를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둘러싸고 있어서 튀어나온 부위 이 대상외다 대상이랑 이렇게도 하고요. 또 그래서 아까 띠대자라고 했죠. 그래서 띠랑 피질 또 띠피질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어떤 고등정서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정서를 형성하고 정서의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라든가 아픔 그런 것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바로 대상회가 기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친구가 아주 고통받고 있는데 잘 그걸 공감을 못한다. 우리의 이런 대상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밑에 이 밑바닥 젖자, 밑바닥에 이런 기저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원하는 운동을 미세 조정하고 또 방해하는 근육을 억제한다. 어떤 특정 운동을 선택하고 제어하는 곳이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차후에 우리의 이 치매 중에서 운동에 대한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이 질환, 이 파킨슨 질환하고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저액에서 이 도파민의 호르몬의 분비가 이 파킨슨 질환의 원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런 뇌과학들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기능에 이상이 있구나를 이렇게 스스로 공부해서 그 기능을 또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뇌측 표면에 이 깊숙하게 바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 뇌는 이 좌우 방구로 이 양쪽에 2개씩 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편도체와 해마인데요. 이 피질에 바로 깊숙한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런 뇌를 공부하신 분들이 주로 한자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라 다 이 한자와 유래가 되어 있는 점이 많다. 그렇게 의미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공부를 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바로 이 양 옆에 이렇게 이제 갈고리, 뭐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 된다고도 합니다. 바로 이 해마라는 곳, 이 바닷말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요. 이 해마, 바로 새로운 기억의 형성과 공간 기억에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 기억에 대한 기능, 또 뭐 사회생활하면서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이 끝에 바로 이 편도체, 바로 이 정서 중에서 아주 공포라든가 놀람, 이런 정서와 연관되어 있는 이 편도체라는 이 구조물이 있습니다. 뭐 편도체라고도 하고, 편도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 편은 무슨 편일까요? 바로 조각편자, 그리고 도는 복숭아 도자, 복숭아 씨앗처럼 크기로 우리 뇌 양쪽에 있다고 해서 이 바로 편도체입니다. 본래 영어로는 이 아미그달라라는 이 용어인데요. 본래 이 아몬드 씨앗처럼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몬드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씨앗처럼 생겼다 해서 이 편도체인데 아주 우리의 이런 생존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그런 구조물이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뇌 변형계의 편도와 해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뇌가 바로 우리 대뇌 피질, 대뇌 변형계, 간뇌. 우리 뇌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훨씬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러한 그림을 보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제 대뇌 안쪽에 바로 사이에 있다고 해서 사이간자, 간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뇌는 이 3가지 구조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제일 위에 이 시상, 바로 메추리알 크기 정도, 2.5cm 정도로 양쪽에 2개가 있다고 해서 이 시상인데요. 이 시상이 아주 또 특별한 기능을 합니다. 바로 후각을 제외한 이 모든 감각 정보를 통합한다. 바로 후각을 제외한 이 모든 감각 정보가 지나가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시는 바로 바라볼 시자, 상자는 이 평상상입니다. 그래서 평상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본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선조들이 그런 지혜들을 좀 이 용어들을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본다고 했을 때 이 바라본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보는 것만이 아니라 자, 듣는 것을 뭐라고 하셨죠? 들어본다.
와, 또 느껴 본다. 네, 맛을 본다. 이래서 네, 이 바로 이 시상이 네, 바라볼 시, 이 모든 네, 이런 감각이 지나는 이 통로구나 기억을 하시고요. 이 시상 밑에 이 아주 중요한 구조물 이 밑에 있다고 해서 바로 이 시상 하부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새끼손가락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이 새끼손가락 끝마디 정도 한 3g 정도 해당하는 부위인데요. 아주 우리의 건강과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우리 내력혁명의 그 이시영 박사님이 바로 이 시상하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22가지의 아주 주요 기능을 합니다. 뇌하수체를 통해서 호르몬 분비를 통제한다. 그리고 동기화된 행동에 관여한다. 네. 먹고 마시고 체온 조절, 성행동, 싸움 등 이거를 이제 우리의 바로 이 항상성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의 수분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관리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우리의 면역력이 아주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바로 이 피곤함이 바로 이 시상하부의 기능이 떨어져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상하부는 우리의 바로 우리 자율신경계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하부 밑에 뇌하수체가 있어서 이러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전내에 바로 대뇌 피질, 대뇌 변형계, 간내에 대한 기능이었습니다. 이 전뇌 다음에 중간에 있다고 해서 이 중뇌인데요. 그림에서 보이시죠? 바로 덮개와 피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덮개는 이제 마치 덮고 있다고 해서 덮개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덮개는 위쪽에 있다고 해서 상구, 아래쪽에 있어서 하구의 역할을 합니다. 이 상구는 안구 운동에 관여하고 이 하구는 청각 정보를 중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구가 우리가 다쳤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병원에서 뭐부터 하냐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후레쉬를 비추죠. 바로 이 홍채의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바로 이 상구기도 하고요. 또 놀라운 거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이 맹인들한테 어떤 물건을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놓고 이렇게 보여주면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맞춥니다. 바로 우리 시각의 10% 정도가 바로 이 상구의 경로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맹인의 이 맹시를 가능하게도 하는 곳입니다. 이 밑에 쪽에는 이제 피계라고 해가지고요, 적핵 또 흑핵 등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어떤 수위 운동, 의식, 기분, 그리고 기쁨, 고통 등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그 피계에 있는 이쪽에 이제 흑핵이 아까 우리 이 파킨슨 질환이 바로 이 기저에게 이 도파민의 분비, 나중에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이것도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됩니다. 이 흑핵이라고도 하고 또 흑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흑질이 이렇게 이 기저핵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떤 과학자들은 또 이 흑질의 도파민의 부족이 이 파킨슨 질환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구와 하구로 분화되어 있고요. 이 상구는 바로 안구 근육에 분포하는 운동 뉴런과 시냅스 연결되어서 안구 운동을 조절하고요. 하구는 청각 정보를 중개해주는 중요한 구조로 시상을 통해 피질로 전달합니다. 아까 피계는 흑질과 적핵이 있으며 수위 운동 조절에 관여하고요.
중뇌에 이런 산재된 이 다른 세포군은 중추신경계의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식, 기분, 기쁨, 고통 등의 조절에 관여합니다. 이제 중뇌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후뇌. 잘하셨습니다. 후뇌 보시면 교뇌, 연수, 소뇌가 있습니다. 자, 이 소뇌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대뇌 뒤에 있는 작은 뇌라고 해서 이 소뇌인데요. 이 소뇌는 우리 뇌의 무게의 약 10분의 1, 한 15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경세포가 무려 300억 개 이상, 어떤 과학자들은 400억 개, 500억 개가 있는 곳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뇌는 어떤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죠? 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여러 가지 운동 정보를 이렇게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뇌가 이상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또 운동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뇌는 이 다리 교자, 우리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여러 반사 조절을 한다.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아주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호흡하고 싶다고 하나요? 저절로 하죠. 호흡이라든가 심장 박동, 구토, 재채기 등 생명 유지에 아주 필수적인 이러한 반사 조절을 담당하는 곳이다 볼 수 있습니다. 중뇌를 통과하여 이렇게 아래로 하행하는 축삭의 90% 이상이 교뇌에 있는 이런 뉴런과 시냅스를 이룹니다. 교뇌 뉴런은 모든 정보를 반대쪽의 소뇌로 전달을 합니다. 소뇌는 중요한 운동 통제 센터로서 척수와 교뇌로부터 온 대량의 정보를 축삭을 통해 받아들여 운동의 목적에 적합한 근육 수축의 순서를 계산합니다. 소뇌가 손상되면 협동 운동이 잘 안 되고 정확한 운동이 어렵습니다. 연수는 척수 바로 위에 위치하며 호흡, 심장 박동, 구토, 침 분비, 기침, 재채기 등과 같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반사를 뇌신경을 통해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아주 중요한 뇌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전뇌, 중뇌, 후뇌.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 중추신경계 하나 바로 이 척수인데요. 이 척추뇌에 위치하고 있고요. 척수신경을 통해 신경각 부위와 연결이 됩니다. 척수로를 통해 정보를 뇌로 전달하고 감각을 뇌로 전달하고 뇌로부터 정보를 척수로 전달하는 운동 경로가 있습니다. 척수의 해백질은 이런 감각 정보를 분석, 근육을 움직이는 이 결정적인 역할, 또 자율 반사 조율을 합니다. 이 백질은 축삭에 다발이 존재하고요. 바로 배측 기둥, 복측 기둥, 외측 기둥이 있는데요. 아까 저 그림 여기 보시면 이 앞쪽이 복측이라고 했죠. 뒤쪽이 배측이다. 지금 파란색 영역은 우리의 감각 정보가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 정보는 척수의 뒤쪽을 통해서 올라가고 또 이 붉은색은 바로 복측 운동 영역입니다. 바로 이 앞쪽을 통해서 내려오고 또 옆쪽을 통해서 내려오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은 척수의 뒤쪽을 통해서 올라가고 이 앞쪽을 통해서 내려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중추신경계의 뇌와 척수 어떠신가요?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쉬우셨나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와 척수의 보호장치, 이 뇌막과 뇌실계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아주 단단한 조직일까요? 부드러운 조직일까요? 우리 뇌는 아주 부드러운 마치 푸딩처럼 두부처럼 이 부드러운 조직이라는 겁니다. 이 두개골 안에
두개골 한번 만져보시죠. 두개골을 보니까 아주 단단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오랫동안 우리 뇌가 바로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제일 바깥쪽에 이런 단단한 두개골로 우리 뇌를 보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여러 막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추신경계는 뇌막, 즉 경막, 지주막, 유막으로 둘러싸여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개의 막이죠? 3개의 막입니다. 제일 바깥쪽이 두꺼울 경막, 그리고 제일 안쪽이 약할 유막이고요. 중간이 이 지주막이라는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거미지자, 거미주자. 이 거미줄처럼 이 스파이더맨이 막 건물 가다가 떨어졌을 때 거미줄을 쫙 피면 어떻게 되죠? 안전하죠. 그것처럼 우리 뇌도 이 거미줄처럼 이 촘촘하게 만들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와, 어떠신가요? 우리 뇌가 오랫동안 이렇게 진화 발전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이 3층의 막만 있는 게 아니라요. 또 하나의 이 보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주막 아래의 빈 공간, 바로 이 지주막 하강이라는 이 공간인데요. 우리 물에 2층이나 3층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막 다치죠. 그런데 이 해수욕장이나 거기서 이 다이빙하면 다치나요? 안 다치죠. 바로 물의 부력 때문인데요. 바로 우리 뇌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주막 하강의 공간에 이 뇌척수액이라는 이 물 같은 성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척수액은 갑작스러운 뇌 운동에서 기인될 수 있는 이러한 중추신경계에 대한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 뇌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의 무게는 1.4kg, 남성분들은 좀 큰 사람들은 1.5kg, 여성분들은 1.4kg, 3kg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우리 사람이 실제 뇌에서 느끼는 무게는 바로 부력 때문에 약 50g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이라크에서 이라크 파병된 군인들이 수십 킬로 거리에서 포탄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뇌에 바로 이런 충격과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 뇌를 잘 보호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뇌가 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두개골, 또 3층의 막, 또 뇌척수액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러한 이 뇌실, 4개의 뇌실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뇌척수액이 채워져 있습니다. 양쪽에 이런 외측 뇌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중뇌 수도관을 통해서 3뇌실과 4뇌실이 연결되어 있다. 이 뇌척수액은 혈액에서 추출되는데요. 뇌는 단백질과 포도당을 함유하고 또 뇌척수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뇌척수액은 멜락총이라는 특별한 조직에 의해 만들어지는데요. 이 멜락총은 4개의 뇌실 모두에서 돌출된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뇌척수액은 지속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전체 용량은 125ml 정도입니다. 그리고 3시간마다 이 뇌척수액이 반이 교체되는 반감기입니다. 뇌척수액은 측뇌실의 맥락총에 의해 생성되어서 제3뇌실로 흘러간다는 것. 제3뇌실에서 뇌척수액이 더 생성되어서 중뇌 수도관을 통해 제4뇌실로 흘러가고 여기에서도 뇌척수액이 생성됩니다. 뇌척수액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 하강과 연결되어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제4뇌실로 빠져나갑니다. 뇌척수액은
중추신경계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 하강을 통해 흘러가서 혈액 공급 체계로 재흡수됩니다. 자, 이제 오늘 뇌척수액과 우리 중추신경계와 우리 뇌의 보호장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문제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신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유전과 경험의 차이로 각각의 뇌가 고유하게 발달한다. 자, 2번 인간의 복잡한 신경계는 단순한 것으로부터 진화했다. 아까 나왔죠. 발달과 노화의 과정에서 신경세포의 사멸은 바로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중추신경계 뉴런은 말초신경계 뉴런보다 손상 후 회복하는 능력이 더 크다. 아까 중추신경계는 회복하는 능력이 더 작다고 했죠. 일부 뉴런은 전 생애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생성됩니다. 푸실 수 있으시나요? 신경계에 대한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아까 말초신경계로 구성된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 말초신경계는 척수와 척수신경으로 구성이 된 게 아니라 채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중추신경계는 머리와 온몸에 분포된 게 아니라 머리와 척수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눠졌습니다. 답이 5번이겠죠. 뇌 발달 순서, 아주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바로 후뇌부터 중뇌, 전뇌. 근데 문제에서 뇌 퇴화 순서를 묻는다면 반대로 전뇌, 중뇌, 후뇌가 되겠습니다. 아까 소뇌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바로 운동의 아주 중요한 역할. 5번 운동 조절 능력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뇌가 손상되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능력은 운동 조절 능력. 5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푸실만 하신가요? 몇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뇌관에서 뇌의 각성 수준을 조절하는 기능과 관련이 깊은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4번 이 망상체다. 이 그물망, 그물처럼 형성이 되어서 그물 형성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바로 각성 수준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자, 호흡 작용, 심장 박동과 같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과 반사를 조절하는 두뇌 영역 뭐였을까요? 바로 연수였습니다. 그렇죠? 자, 대뇌 피질의 구분과 기능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아주 잘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맞춰보시죠. 자, 후두엽은 시각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1번이 정답이네요. 우리의 측두엽은 우리의 청각, 기억, 두정엽은 우리의 체감각, 전두엽은 이런 고도의 인지, 계획 관리, 그리고 중심부는 흠뿍 들어간 골짜기 같은 역할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추신경계에 대한 묻는 문제네요. 중추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은, 자, 편도체는 편도, 공포와 분노와 같은 정서에 관련된 기능을 담당한다. 맞죠? 시상은 시상하부와 함께 성행동과 같은 본능적 행동의 조절을 관여한다. 우리의 시상은 바로 감각정보, 후각을 제외한 감각정보를 통합하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다. 연수는 호흡, 심박, 구토같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반사들을 조절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저핵은 행동의 계획에 관여하고요. 해마는 기억 형성에 관여한다고 했습니다. 자, 아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두뇌 구조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박스를 쳐서 나오는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체내의 항상성, 필요한 기능을 한다. 성욕, 수면, 공격, 행동, 쾌락을 조절한다.
이곳이 손상되면 포만감이 있어 음식 조절이 어려워진다. 아까 시상하부 체내 항상성을 관리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손해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손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분해한 구조이다, 좌우 한 쌍이다, 평형 감각과 근육 운동 조절에 관여한다, 두뇌 전체 뉴런의 10분의 1 정도가 있다. 아까 무게는 10분의 1이다. 근데 뉴런은 약 300억 개 이상 있다 말씀드렸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손해가 손상이 되면 주위를 이동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는 후뇌, 중뇌, 전뇌의 발달에 구분이 되어 있다. 대뇌 피질과 대뇌 변형계, 간뇌 등은 전뇌 구조로서 영장류에서 가장 크게 진화하였습니다. 특히 대뇌 심피질이 가장 크게 진화하였습니다. 뇌와 척수의 보호 장치로 이런 뇌막과 뇌실계가 존재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신경계의 기초 이해 그리고 신경계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뇌가 바로 전뇌, 중뇌, 후뇌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 이 기능을 그림과 함께 기능을 이렇게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첫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말초신경계 그리고 신경계의 구조, 기능, 또 정보 전달, 신경 전달 물질 등 또 다양한 두뇌의 구조와 기능, 특히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